안녕하세요. 옹그리 정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를 한번 직접 얘기를 해볼게요. 지인 아파트가 5억이 올랐대. 근데 나는 왜 하는 짓마다 이렇게 안 풀릴까? 2번, 친구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1억 5천씩 해주신다는데 나는 왜 무일푼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연봉은 더 높잖아. 3번, 어떻게 매년 몇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거지? 나는 1년에 한 번 가기도 겨운데. 4번, 고향 친구들은 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도 낳았는데 나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네. 아, 진짜 현타 온다. 이 말들은 실제로 제가 최근에 지인들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교라는 거는 참 묘합니다. 조금만 시작해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남들 보기에 부족함 없어 보여도 그 순간이 영원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오르고 내리는 파고가 존재합니다. 다만 내가 그 파도의 꼭대기에 있을 때에는 비교를 해도 덜 아프고 파도의 아래에 있을 때는 같은 비교가 훨씬 더 크게 아플 뿐입니다. 결국 차이는 하나입니다. 비교로 인해 좌절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빈도의 차이일 뿐이죠. 비교를 줄여야 한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겪어온 경험의 양과 질이 전혀 다르니까요.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1억은 전 재산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1억은 하루 이틀 쓰고 사라지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소비 금액에 대한 체감은 점점 더 무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서울대 소비자학 연구에 따르면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비 만족도는 금액 증가에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급격히 둔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교를 멈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직장이나 같은 집, 같은 자산을 강제로 맞추는 사회가 아닌 이상 우리는 계속 보고 듣고 알게 됩니다. 문제는 비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비교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덧붙이는 순간부터 인생이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나는 집은 없는데 그래도 연봉은 높잖아. 나는 여행은 못 가는데 대신 성실하게 일하잖아. 나는 지금 힘들지만 쟤보다 인성은 낮잖아. 이거는 긍정도 위로도 아니에요. 이건 마치 상대방과의 비교 우위를 조금 더 합리화를 해서 상대를 까내리는 조금 치졸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정말로 숫자로 치면 0이에요. 0. 남이 잘 산다고 해서 내 통장에 10원도 떨어지지 않고 내가 남보다 뭐 하나 낫다고 해서 상대는 1도 신경 쓰지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그 비교는 내 에너지와 집중력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자, 앞에서 나온 사례를 하나씩 좀 볼게요. 아까 1번, 누구 아파트가 5억이 올랐는데 나는 왜 아직 죽수는 걸까? 자, 그 지인의 아파트가 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거에 샀기 때문입니다.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 선택을 했고 운과 타이밍이 맞아서 5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5억이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그 아파트를 사지 않았다는 것. 그 외 모든 인생까지 나는 망했다라고 확장하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에게 운전대를 통째로 넘겨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 당시 나는 뭐 다른 가치에 투자했을 수도 있고 아예 그 돈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도 아마 같은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2번, 친구는 부모님이 1억 5천 해주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 자, 그 친구가 때를 써서 받은 돈일까요? 이 1억 5천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경제적 여유가 있고 가정의 상황이 허락했기 때문에 부모가 결정한 일입니다. 나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건 억울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게 그래도 내가 연봉은 더 높아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위로가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치졸한 자기 방어입니다. 연봉이 높든 낮든 상대는 신경도 안 쓰고 나는 여전히 지원 없이 나 홀로 번 돈으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 사실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내 돈으로 결혼해서 내 인생을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쟤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주 해외여행을 갈까? 부럽습니다. 저도 SNS를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보이는 것 자체로는 부럽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해외여행을 더 자주 가는 사람은 또 그 친구보다 더 자주 가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아니면 아예 해외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지금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외에 간다는 사실은 이미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겨우라는 단어는 지금의 삶을 너무 쉽게 깎아내립니다. 지금 한 번 가는 여행을 진짜 꽉 채워서 즐기면 됩니다. 나중에 자주 갈 수 있게 됐을 때 오히려 그 설렘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모든 선택에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인데
덕분에 다들 잘 사는 것 같다. 취업 준비 힘듦은 해본 사람만 알거든요. 저도 취업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해서 이 감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의 위로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취업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은 출소 날짜가 찍혀야 끝나는 감옥 같다고나 할까요? 이 시기에 누가 결혼했는지 애를 낳았는지 잘 사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업 준비한다고 해서 뭐 용돈을 지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나에게 1순위는 뭐다? 취업. 그러면 집중해야 할 것도 명확해집니다. 비교를 끊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 우위를 들이밀어도 상대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애초에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혼자 쓰는 소설이죠, 소설. 자, 그럼 비교를 끊는 방법이 뭘까요? 주체를 나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 돼요.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질문 하나면 생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누칼협, 누가 칼 두고 협박했어? 알바노, 내 알바 아니다 라는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에너지는 내 삶을 바꾸는데 쓰는 게 훨씬 값지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최근에 지인들의 불평 불만을 듣고 든 생각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